그래서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나 아렌트를 지금 몇 시간째 계속 하는데요. 이 책은 꼭 사서 보시길 바라고, 신학적인 그 기본 지식이 있는 분들은 한나 아렌트의 사랑 개념과 성 아구스티누스, 이 책을 보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박사학위 논문을 개정해서 증보한, 그래서 이 실제 제자들이 나중에 죽은 후에, 한나 아렌트가 죽은 후에 96년도에 원서를 영어로 출판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한나 아렌트가 직접 다 타자를 쓰고 수기를 써놓고 했던 거예요. 그게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그게 발견돼서 그것을 다 정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한나 아렌트가 이런 걸 이렇게 남겼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고 연구를 시작해서 이런 걸 그 수기를 제대로 정리해 가지고 책을 펴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기본 개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꼭 기독교적인 개념이 어느 정도 기독교 신학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나 아렌트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온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삶의 의미를 얘기할 때 한나 아렌트를 생각합니다. 아렌트야말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딱딱하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이인미 교수가 쓴 이 외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게 바로 버려졌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위한 정치 수업, 한나 아렌트가 썼던 책들을 전부 정리해가지고 5개의 용어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좋으니까요. 한나 아렌트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게 쉽게 정리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간의 조건은 한나 아렌트가 살아있을 때 1958년에 원서로 영어판이죠. 영어로 나온 책입니다. 이진우 교수가 번역을 했는데 저는 1996년도 판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있는데 2019년에 다시 한길사에서 뭐 조금 오탈자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재판을 낸 거죠. 내용 같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조건. 인간의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3가지. 노동, 작업, 그 다음에 노동, 작업, 행위. 행위라는 것은 정치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한나 아렌트의 사상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민네라는 네트워크는 사실상 정치 행위,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그 정치 행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조건이라는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히만에 관한 얘기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이건 김선욱 교수가 번역했는데 번역 괜찮습니다. 근데 좀 중간중간에는 이 재판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있어서 지루하긴 해요. 그러나 앞에 거와 뒤에 거를 잘 보면 한나 아렌트가 왜 이 책을 쓰고 그렇게 유대인들로부터 욕을 들어먹었는지, 왜 비난을 받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 이거는 그 사후에 그 제자에 의해서 출간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1954년서부터 1968년 자기가 살아있을 때 썼던 원고 에세이와 강연 녹을 편집해서 8개의 철학 연습, 8가지 철학 연습, 그러니까 8개의 개념들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과거란 무엇인가? 그리고 현대란 무엇인가? 권위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교육이란 무엇인가? 문화란 무엇이고 진실과 정치는 무엇인가? 진실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주정복과 인간의 위상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8장 했습니다. 8개의 정치 연습, 철학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휘들을 가지고 기존의 철학과 다른 아렌트만의 독특한 철학적 사유를 자기 나름대로 정리한 겁니다. 놀라운 책이에요. 여기에는 미래 인류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그러나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 저도 나중에 세미나가 되면, 오프라인 세미나가 되면 이런 책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세미나를 통해서 한나 아렌트의 사상을 읽을 수만 있다면 우리 사회,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소개를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나 아렌트로 돌아와서 우리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악의 급진성과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다시 얘기하면 냉철한 사랑, 조직론적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국가 전체를 민주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사조직론적 처방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서 지금 이 강의가 시작됐고, 이 강의가 이거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평생 해도 늘 부족해요. 제가 평생 했는데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너 자신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너 자신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아픔을 낳는 행복이며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아픔이다. 여기서 아픔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은 독일어의 라이덴입니다. 라이덴이란 뭐냐? 고뇌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고뇌하는 것을 고뇌하는 아픔이 있는 거죠. 라이덴 데스 융엔 베르터스라는 괴테의 소설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건데 그 라이덴을 슬픔이라고 번역했어요. 고뇌한다는 뜻입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슬픔으로 번역하는 바람에 우리도 그냥 슬픔이라고 썼는데 실제로는 고뇌한다는 뜻이에요. 아픔을 낳는 행복이며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아픔이다. 사랑은 반드시 아픔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정봉주 아프겠죠. 그게 사랑인 거야. 그리고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엉덩이로, 구두발로 엉덩이를 걷어찰 때 그 맞은 사람들은 아프겠죠, 당연히.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야 사회가 행복해져요. 그래서 공동체가 행복해져요. 아프도록 해야 됩니다. 고뇌하도록 가야 되고 슬프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떤 놈들을?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는 놈들을. 그것은 세금을 통해서 그 많은 권력을 집어줬는데도 못하고 그러니까 뭉개버리고 있다? 그건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래서 문재인과 조국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 그 많은 자원을 써서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뺐냐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갑이 을을 사랑하는 법은 바로 이겁니다. 아픔을 주어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행복하게 하는 그 길을 우리가 열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인사조직론적 처방밖에는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량 진단을 하고 인사설계를 통해서 아주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이 일어나도록 하고, 그 자리에 갈 사람이 그 자리에 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적재를 적소에 보내야 되고, 적소에 적재가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직무를 설계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책상에 앉아서 이것저것, 이거 말고도 다른 일이 많이 있어서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서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별 수작을 다 부리는데, 할 일은 또 해야 되니까 어렵습니다. 조직 설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노 경영 플랫폼, 다노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거죠.